강세리의 치명적 실수가 강재인의 기억을 되찾게 했다. 결국 황기찬과 강세리 모두 체포되었다. 강재인은 끔찍한 교통사고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황기찬과의 행복했던 날들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다. 황기찬,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를 배신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는 강재인이 잃어버린 기억, 특히 그의 죄악을 폭로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떠올리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강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현재 아내인 강세리와 한 지붕 아래 살게 한 것이다. 황기찬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은 긴장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강세리는 매일 남편이 전 아내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미소에 미소로 답하며 과거의 연인을 연기했다. 강세리는 이를 억지로 참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의 명령에 따라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분노가 들끓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강재인이 황지호와의 관계였다. 황지호는 강세리의 아들. 강재인은 지호를 진심으로 보살폈다. 그녀는 지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지호는 그런 강재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어머니인 강세리와는 점점 더 멀어졌다. 강세리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강재인을 덤마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가족은 그녀를 배제하고 집안은 강재인의 미소로 채워졌다. 강세리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의 질투는 이성을 삼켰다. 어느 날 강재인이 계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강세리의 머릿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강재인을 세게 밀었다. 강재인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강세리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뛰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강세리의 편이 아니었다. 강재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충격으로 그녀의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은호의 죽음, 황기찬의 배신, 강세리의 음모, 그리고 그녀가 잊고 있었던 녹음 파일의 존재까지.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강재인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황기찬과 강세리 곁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만이 달라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강재인은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황기찬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 노트북은 황기찬이 항상 곁에 두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강재인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에 약을 섞었다. 수면제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황기찬, 강세리, 그리고 지호는 아무 의심 없이 밥을 먹었다. 곧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집안이 고요해진 순간 강재인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황기찬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모든 장애를 뚫었다. 화면에 드러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다. 뇌물, 횡령, 심지어 은호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까지.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승리감으로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이미 경찰이 서 있었다. 강재인은 밤새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한 뒤였다. 수갑이 황기찬의 손목에 채워졌다. 강세리 역시 공모 혐의로 끌려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재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강재인은 담담한 미소로 그들을 마주했다. 이제 끝났어.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지옥의 종소리 같았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황기찬은 자신이 믿었던 여인이 자신을 파멸시킬 줄 몰랐다. 강세리는 자신의 질투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호는 혼란 속에 엄마라 믿었던 두 여인을 잃었다. 강재인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숨긴 더 많은 비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지호를 되찾기 위한 싸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재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녀의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숨막히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재인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승리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복수는 단지 시작일 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황기찬의 체포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뉴스는 그의 뇌물과 횡령 스캔들로 떠들썩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강재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가 복사한 노트북의 데이터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다. 황기찬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력은 강재인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 며칠 후 강재인은 황지호를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호는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왜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재인의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호야, 이제부터 내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너를 다치게 못해. 그녀의 말은 다짐이자 맹세였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재인이 지호를 재우고 돌아서던 순간 아파트 문이 세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강재인 씨, 우리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싸늘했다. 그는 자신을 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황기찬의 파트너를 대변한다고 했다. 당신이 가진 USB, 그걸 넘기면 지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강재인은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최 변호사가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강재인 씨, 이건 경고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변호사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황기찬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 그의 범죄를 가능케 했던 힘, 그들은 황기찬이 무너진 지금 그녀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강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숨긴 채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손식 형사를 찾아갔다. 손식은 은호의 죽음과 브레이크 고장 사고를 조사했던 형사였다. 그는 강재인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강재인 씨,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알아요. 위험해요. 하지만 강재인은 단호했다. 위험한 건 저를 건드린 그들이에요. 그녀는 손식에게 USB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황기찬이 은호의 죽음을 사주한 녹음 파일, 그리고 강세리가 그를 도운 증거까지. 이 손식은 충격을 받았다. 이건 너무 커요. 이 사람들이 연루된 조직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경고했다.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재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한편 강세리는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황기찬의 변호사가 그녀의 보석금을 지불한 것이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복수를 다짐했다. 강재인을 향한 그녀의 증오는 이미 이성을 초월해 있었다. 강세리는 비밀리에 최 변호사를 만났다. 그 여자를 없애야 해.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강세리는 강재인의 새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녀는 지호를 납치해 강재인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강재인이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재인은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강세리의 그림자가 카메라에 잡힌 순간 강재인은 그녀의 계획을 알아챘다. 강재인은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강세리를 유인했다. 한적한 공원에서 강세리를 마주한 강재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는 품에서 칼을 꺼내 강재인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손식 형사와 그의 팀이 나타났다. 강세리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강재인.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강재인은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은 내가 다시 찾아낼 거야. 하지만 넌 그걸 볼 기회조차 없어. 강재인은 손식 형사와 함께 황기찬의 배후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USB 속 데이터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블랙노터스라는 비밀 조직. 그들은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경찰까지 소나기에 쥐고 있었다. 강재인은 그들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장소로 잠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이었다. 어두운 창고 안. 강재인은 수십 명의 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들 앞에 선 남자는 최 변호사였다. 강재인 씨, 당신은 너무 멀리 왔어요.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너무 오래 숨어 있었죠. 그녀는 품에서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건 당신들의 최후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손식 형사의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강재인은 혼란 속에서 최 변호사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블랙노터스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의 마지막 말은 강재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강재인은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블랙노터스의 잔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식 형사와 함께 그들의 뿌리를 뽑아낼 계획을 세웠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은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위해 어느 날 강재인은 지호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지호가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안전한 거지? 강재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지호야. 엄마가 널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멀리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적을 향한 그녀의 복수의 칼날은 아직 무뎌지지 않았다. 강재인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의 파도가 일렁였다. 블랙노터스라는 이름, 최 변호사의 섬뜩한 미소,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재인은 알았다. 이 싸움은 황기찬과 강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더 깊은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지호가 잠든 방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블랙노터스의 실체를 드러냈다.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법조계까지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 그 중심에는 회장이라는 이름 없는 존재가 있었다. 강재인은 이를 손식 형사에게 넘기려 했지만
직감이 그녀를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재인은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바닥에 몸을 낮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지호의 방으로 이동해 문을 잠갔다. 누구지? 그녀는 숨을 죽이며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재인 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지호를 잃고 싶지 않다면 전화가 끊겼다. 강재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날 협박한다고? 그럼 내가 먼저 찾아가 줄게.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손식 형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USB의 데이터를 복사해 넘기며 말했다. 이건 블랙로터스의 일부예요.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회장을 찾아야 해요. 손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재인 씨, 이건 당신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그래도 계속할 건가요? 강재인은 단호히 대답했다. 은호를 잃었을 때 전 이미 모든 걸 걸었어요. 그들은 블랙로터스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장소를 알아냈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 강재인은 손식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접 잠입을 결심했다. 그녀는 검은 후드를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폐공장 안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녹슨 철골과 낡은 기계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불빛이 꺼지며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강재인, 여기까지 오다니 제법이군. 낯익은 목소리였다. 최 변호사였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회장은 내가 가진 걸 원해? USB를 내놔. 강재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너희는 이미 끝났어.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공장 문이 부서지며 손식의 특공대가 돌진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재인은 혼란 속에서 최 변호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회장이 누군데? 그녀가 소리쳤다. 최 변호사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넌 절대 그를 못 이겨.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